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것들 6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면 당연히 쓰레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가 많지 않았던 옛날에는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든지 땅에 매립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류한다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등을 말하며 공장이나 건물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 등을 포함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1일당 약 5만 8천 톤의 폐기물이 발생되어 전체 폐기물 중 11.7%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입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나 가축의 분뇨, 기타 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1일 약 20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40.7%였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 폐기물입니다. 하루 약 22만 톤으로 44.5%를 차지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정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나 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들과 위료 폐기물 등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 등입니다. 1일 약 15,600톤 정도 발생하며 전체의 3.1%를 차지합니다. 전체 발생량을 본다면 사업장 시설계와 건설 현장의 폐기물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1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살펴보면 발생량 중 12.7%는 매립되고 25.7%는 소각되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중 약 60%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9.2%가 매립되고 있고 겨우 4%만이 소각되며 나머지 82.6%는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모든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1% 내외의 매립과 소각을 제외하고 약 99%가 재활용되어 다시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본다면 매립되는 쓰레기 중 61%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고 그 뒤를 이어 24%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이었습니다. 소각되는 폐기물에서는 57%가 생활계 폐기물이었고 사업장 폐기물은 32%였습니다. 즉,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여야지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마저 별도로 분리해 버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버리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면서 쓰레기 처리 원가를 반영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10리터 1매에 25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10리터 1매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부피를 줄여야지만 쓰레기 봉투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재활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처리한다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회에 걸쳐 지자체에서 회수해가고 있습니다. 대형 폐가전 제품의 경우에는 신제품 구입 시 구제품을 수거해 갑니다. 그러지 않고 냉장고나 세탁기를 단독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 주변에 있는 재활용 센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면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상이나 장롱 등의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 구청의 청소 대행 업체를 확인하여 폐기할 물품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지정한 일자에 수거할 것입니다. 만일 무단으로 버리거나 소각할 경우 최고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폐건전지나 폐형광 등 폐식용유 등은 아파트나 동사무소에 준비된 별도의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처리한 후 남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로 버리는 것입니다. 단, 유리나 거울 등에 안 타는 쓰레기는 별도로 판매하는 전용 봉투를 이용해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나 퇴비 등으로 100%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는 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동식물의 뼈나 복어의 내장 등 독이 함유된 식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종량제 봉투 이외에 RFID 기반 시설이나 납부칩 또는 스티커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일반 주택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위리위의 경우에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료 수거함을 이용합니다. 위료 수거함에 수집된 물품은 재활용되기보다는 즉시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불이나 큰 인형, 바퀴 달린 가방 등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공짜 화장실이 있는 국가의 수도에 쓰레기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쓰레기는 발생한 장소가 아닌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가지고 돌아가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만 있는 것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분리수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는 없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